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수술 후에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기간도 많이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원병원 정형외과 곽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촬영을 하지는 않고 외부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한림 마코 로봇 수술 트레이닝 센터고요. 저희도 로봇 수술을 하기 전에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증이 되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은 우리가 일렉티브 서저리라고 그러는데, 잘 계획을 해서 스케줄을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면서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까지 딱 몰려서 수술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이런 경우에 꼭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꼽자면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정도의 통증이나 아니면은 무릎의 변형이 크거나 무릎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나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중에서 무릎이 다 안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굽어진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수술을 해도 수술 결과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물론 이전보다는 기능이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큰 문제들을 안고 수술했을 때 수술 후 결과하고, 그런 큰 문제들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했을 때의 결과는 조금은 차이가 나요. 회복 속도도 조금은 더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잔잔한 불편감이라든지 잔통증들이 꽤 긴 시간 동안 남는다든지, 무릎에 힘을 주는 기능이나 오래 걷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기능들의 회복이 조금 더 늦어지거나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공관절이랑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 많이 짓고 하면서 수술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거의 기어 다니신다거나 억지로 약이나 아니면은 봉독침 같은 걸로 통증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겨우겨우 지내셨던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많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더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고관절이라든지 무릎 주변 골절, 그렇게 돼서 또 병원에 오셔서 안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고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수술 후에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기간도 많이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모로 의학 기술이라든지 기구들도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변형이 심하고 아무리 뼈가 많이 갈려 있고 여러 가지 가동 범위의 제한이 심해도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무릎 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고령이라든지, 물론 요즘에는 80대 후반에도 수술을 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90대 후반이라든지 심한 심혈관 질환들, 뇌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술 후에 얻는 이득보다는 그런 위험성을 피하는 게 더 좋아서 수술을 안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단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단순히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손주들과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도 사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큰 수술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이 해소가 됐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큰 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인공관절에 사용되는 재질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인공관절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치환물을 개발을 하고 있고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큰 트렌드는 역시 인체 친화적인 재료들, 그리고 오래 쓰는 재료, 그리고 내 원래 무릎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무릎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주로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금속 재질은 티타늄 재질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합금을 사용을 하고요. 또 관절을 이루는 관절면은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옛날에는 그냥 폴리에틸렌을 사용했을 때는 마모가 많이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구성도 약하고 이것 때문에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기간이 많이 줄었었어요. 뭐 한 10년, 15년 쓰면은 다 닳아서 다시 수술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크로스링크드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강도를 더 많이 높여놓은 치환물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수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인공관절 치환물은 적어도 치환물이 닳아 없어져서 조기에 재치환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그것보다는 뭐 불의의 사고 아니면은 감염, 골절 이런 것들로 인한 재수술 비율이 더 높고요. 요즘 같은 치환물이라 그러면은 뭐 20년 이상도 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은 제일 환자분들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영양 상태. 잘 드시고 오시는 게 좋고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걷는 산책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보행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다리에 기억이 돼 있는 경우가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다리 근육의 지구력이 좋아지는 게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책하는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주, 금연은 필수입니다.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지 재활을 더 속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가 가장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면은 수술 후에 치과 치료 받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받아야 되는 치과 치료는 수술 전에 미리 받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에 걷는 거는 수술한 당일날도 사실 걸을 수는 있죠. 하지만 수술의 통증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보통 당일날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보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환자분의 통증 상태나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가동 운동이라던가 보행 운동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맥 혈전증이라든지 색전증, 여러 가지 뭐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이런 부수적인 환자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빨리 보행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한 6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일상적으로 집 앞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한 6개월에서 뭐 긴 분들은 한 1년도 걸리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편하게 내가 활동도 하고 멀리 여행도 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무릎도 인공관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무릎 인공관절 한 사람이 고관절 인공관절 받을 수 있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 중에서 세운병원 오기 전에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몽골 분인데 나이가 꽤 젊어요. 제 기억에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고관절도 관절염이 심했고 무릎도 관절염이 꽤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수술을 합니다. 고관절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 수술을 하고 수술과 수술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둘 것이냐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그 환자분은 고관절 수술을 일주일 간격으로 양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보행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처음 계획은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고 싶었지만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일주일 간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고 남자분이고 특별하게 지병이 없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술하는 게 가능했지만 좀 고령이신 분들 아니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거는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이 좀 기력이 쇠해지실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고관절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좀 피하고 싶다. 미리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환자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의료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격을 엄청 많이 뛰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나중에 몇 년 뒤에 아파서 또 해야 될 경우? 그럼요. 그런 분들은 종종 있어요. 불행하게도 무릎이 너무 안 좋고 무릎이 변형이 심하신 분들은 고관절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관절이 너무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릎과 고관절은 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반치환 수술 받으신 분인데 나이가 한 60대 초 중반 꽤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되게 잘 지내시는 거는 익히 알았지만 환자분께서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한 달 정도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반치환 수술을 로봇 없이 했을 때는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반치환 수술은 좀 정밀하게 수술을 하면 할수록 수술 결과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못했지만 환자분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나는 필드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그랬더니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6주째인가 골프장을 결국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 2, 3개월 정도 됐을 때 원래 거리를 본인이 이제 회복을 하셨다고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운동을 막 무조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받기 이전에 이미 근육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오셨고 하필 관절염만 있었던 상태 그리고 다른 관절 기능이 잘 보존돼 있어서 이 로봇 인공관절 반치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상황이 됐던 건데 환자분들도 아프시면 너무 참지 마시고 딱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수술을 하시는 게 환자분의 웰빙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봇 인공관절이 제일 쓰기 좋았어요. 의사 입장에서 무릎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본인 나름의 이제 수술을 하는 그 시퀀스가 있거든요. 몸에 익어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로봇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이제 입력을 한다든지 중간에 수술이 뚝뚝 끊어질 수도 있고 교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왕 로봇을 쓴다면은 내가 잘못한 걸 로봇이 얼마나 잘 고쳐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런 피드백도 잘 주는 로봇이 좋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이 제일 저희가 쓰기 일단 편했고 두 번째는 임상 데이터가 이 로봇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오래됐고 제가 처음에 2018년도인가 회사 본사에 이제 가볼 일이 있어서 그때 저는 로봇을 처음 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수술을 하기는 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GPS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좋긴 했지만 의사들이 그거를 논문을 쓰는 용도로는 많이 썼는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뭐 큰 차이를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상당히 정밀하고 내가 못하는 걸 많이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코로나 지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딱 그 임상 데이터의 안정성 중간에 한번 이 로봇이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점도 이 로봇을 선택한 이유 아닐까요?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쓰기 편했다. 네. 오늘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수술 기술도 좋아지면서 수술 후의 만족도나 재활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술 후에 몰려올 통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많이 다르게 많이 편해지고 재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격없이 상의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